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던 판사님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기각 취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생위원뿐만 아니라 판사도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은 저희가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어떻게 이제 맞서 싸우는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편파 변제를 하더라도 사건이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편파 변제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전체 채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사실 사건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 기각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는데 법원이 편파 변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어이없게 이제 사건을 기각해버린 케이스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의견서로 방어를 해서 잘못된 기각 결정을 바로 취소하고 개시 및 인가까지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지방법원 사례인데 40대 남자분이고 자영업으로 이제 유통업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총 부담하고 계신 채무가 한 7억 정도였고, 이 중에 담보대출이 1억 6천 정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채무를 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긴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생에 이른 거는 영업이 안 돼서 채무는 급격히 늘어나고 돌려막기 하시다가 버티다가 회생에 이른 케이스인데, 사건 접수는 저희가 2023년 초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문제 삼은 거는 뭐냐면, 사건 접수하기 약 2년 전쯤, 그러니까 2020년 말쯤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으셔가지고 그 중에 7,500만 원을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기타 친족들한테 편파 변제를 하신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고, 일정 기간 후에 대출이 나오니까 일종의 뭐 대환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의 과정 중에 지인분들이나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정 권고가 1차는 어떻게 나왔냐.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편파 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모두 청산가치 반영. 보정 권고 내용만 놓고 보면 개인 채권자한테 갚은 거는 무조건 편파 변제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산가치 반영하라 요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채권자한테 변제한 내역은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변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정을 냈는데, 그래서 2차 보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적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다.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제출해라.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는 상거래 채권이니까 요거는 이제 편파 변제 아닌 걸로 봐주겠지만, 그 외에는 개인 채무 변제하는 거는 문제 삼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고, 편파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법 595조 6호 내지 7호의 기각사유다. 그래서 개인 채권자한테 편파 변제한 거는 모두 청산가치 반영하라 라고 이제 보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 사업상 돌려막기의 일환이었고 고의적인 거라기보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보여지는 것처럼 판사님이 바로 그냥 사건을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각한다 이제 주문 나오면서 문제 삼은 게 여기 쭉 나와 있죠. 채무자는 2020년 12월 7일 중진공으로부터 2억 대출 받아서 그중 뭐 2,500만 원 누구, 3,000만 원 누구, 2,000만 원 누구 해서 도합 7,500만 원 편파 변제하였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595조 675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편파 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지금 이유처럼 바로 기각해버리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즉시항고장의 요지와 대법원 판결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면은, 아까 이제 기각결정문에 써놓은 게 채무자회생법 595조 6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무자회생법 595조 제6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면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절차에 의하는 것이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적이 있고, 7호 같은 경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과 같이 채무자가 법원의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라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채 사건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법원에서 편파 변제는 뭐 부인권 행사의 요건이 된다. 근데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 또 다른 판례를 보면은 부인권 행사의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자체적으로 부인권 행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변제기획안 수정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단지 편파 변제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를 먼저 이제 원용하면서 저희 사건 역시 편파 변제가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결정이 반한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채무자한테는 어떤 절차적인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 채무가 증가된 거고 통상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돌려막기를 하던 거였기 때문에 어떤 악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편파 변제한 게 아니다. 이제 요 내용으로 썼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보더라도 행위 당시에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다, 불가피했다라고 인정되면 편파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어서 지금 우리 케이스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 같았으면 편파 변제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사건을 진행했겠지. 어떻게 2년이나 버티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판례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보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정 권고에 응했으면 다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없이 바로 기각해버린 것 자체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제출을 했더니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던 판사님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기각 취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이 이제 뒤집혔고 결과적으로는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까지 이제 문제 없이 받고 사건이 잘 마무리됐던 사건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회생위원뿐만 아니라 판사도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첫 번째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무실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처럼 뭐 대법원 판례나 각종 법리를 들고 와서 그 결정을 뒤집고 번복할 수 있게끔 대응해야 결국엔 당사자분들께 이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